아니 판사님 얘기 나왔으니까 저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걸석 재판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규현 판사가 구인영장 발부를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발부를 좀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제 발부 요청을 이제 특검이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체포영장이랑 구인영장이랑 결과적으로 발부를 했다 한들 뭐가 다르겠느냐. 어차피 안 오는 건 뭐 매한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체포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쓰는 거예요.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데려오는 게 체포영장이고 구인영장은 이미 피고인이 된 사람이나 특별히 뭐 피의자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써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윤석열은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법원 재판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내는 게 아니라 구인영장을 내요. 효력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법원을 끌고 오느냐 수사기관을 끌고 가느냐 차이고. 근데 어차피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결과는 정해져 있고 결과는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오면 무기징역이 사형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이 사람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하나 우리 사회 기록이에요. 법원에서 단지 재판을 하고 진실을 밝히고 이 사람에게 어떤 처단을 내리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란같이 주요한 사건에서는 하나하나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역사란 말이에요. 그 모두 다 기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내란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란 수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관여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공범이 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이 재판에서 보여주는 행위라든지 행태, 재판에 임하는 자세, 거짓말을 하더라도 안하고 거짓말하는지 어라고 거짓말하는지 이게 하나하나가 다 단서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안 나오고 버팅기고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할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기현이에요. 지기현 그렇죠,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냥 편할 대로 사형 선고하면 돼요. 네가 안 나왔잖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입장에서는 편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기현이 무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정말로 무죄를 내릴 거여서 나오게 했을 거예요. 네. 절차라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무죄를 내려도 내려야 되는데 당사자가 나와서 말을 안 하는데 무죄 판결문에 쓸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저는 관련해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온갖 특혜를 받았잖아요. 강의구 부속실장을 통해서 휴대폰까지 가지고 변호사들도 다 이 검색대를 통해서 휴대폰 빼놓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강의구는 무슨 백으로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떤 협잡 속에서 그걸 갖고 들어갈 수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 안양교도소로 일종의 이제 인사조치는 전보 발령을 내긴 했지만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어제 또 제가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오후 1시경에 내란 속의 윤석열 드디어 그 변호인 접견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1시에 그 서울구치소에 접견 갔던 모 변호사가 그거를 변호사들한테 쫙 전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하고 면회하고 있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 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는 접견 장소가 문제였잖아요. 뭐 휴게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그 수용자들을 조사하려고 가는 그 조사실을 전체 막 통으로 전세 내고 혼자서 다 그 시원한데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은 아닌데 맨 오른쪽인지 맨 왼쪽인지 하여간 한 귀퉁이에 김계리 변호사와 맞은편에 내란 속의 윤석열을 안고 한 칸을 띄우고 그리고 그 옆칸부터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뭐 운동, 그죠? 뭐 휴게 시간, 뭐 샤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어떤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어쨌든 장소는 결정이 됐지만 또 다른 형태로의 그 특혜는 계속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지규현 판사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서울구치소가 안에 있는 수용자들을 본다 하더라도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버티고 개기고 옷 벗고 그냥 들어 누워버리면 안 나갈 수 있어 라는 전범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 그리고 CRPT라고 소위 뭐 까마귀라고 알려져 있는 그 건장한 10명이 가가지고 64세 노인 한 명을 끌어내지 못했다라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종의 뭔가가 있을 것이다. 관련해서 이성윤 의원이 다음 주 초에는 CCTV가 됐든 그 바디캠이 됐든
이거는 반드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확보해서 대중에 공개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밝혀보고 거기에서 직무유기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자들 전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나도 안 나갈래. 버텨. 야 윤석열은 버텨서 넘어가는데 나는 왜 안 해? 그러니까 구속 취소만 하더라도 김영현도 계속 손들잖아요. 저도 구속 취소 시켜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김영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걸 전범을 남겨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처음에 구속 취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들 비웃었어요. 그쵸. 심지어는 구속 취소 신청서 써본 적 있냐 이런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근데 최근에 구속 취소를 써달라는 의뢰인이 그렇게 많대요.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맙긴 해요. 그렇죠. 장 소리 더 써주고. 쓰고 이제 한 장 한 장이 다 비용 수당 돈이거든. 한 장 써주고 얼마 받으십니까? 저는 안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짜치는짓 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근데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몽키 씨, 몽키 두라고 하면 저런 절차가 있었어. 저거 따라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수계가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정말로 이자는 범죄 그 자체도 중요한데 범죄 이후에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로 딱 한 명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그 이전에 그 휴대폰 비밀번호 안 풀어서 아이폰. 안 풀잖아요 사람들이. 예, 저는 이거 하나 남기는 그러니까 전형을 하나씩 남겨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윤석열 씨가 계속 그걸 남기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통영이 돼버리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네. 사실 한동훈 같은 경우도 핸드폰을 그냥 안 푼 건지 못 푼 건지 말이 많아요. 아, 자기도 까먹은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검찰이 정말로 그걸 못 풀었나. 안 저는 풀어준 좀 건가? 의문이 들어요, 아, 저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 이제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가 이제 V0 우리 김건희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두 번째 조사 받고 내일 조사는 불출석 사유서 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프다 시전을 또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병원 지금 아파야죠. 가야죠. 예. 아플 결심. 아플 결심. 결심. 예, 나도 아니, 아플 예정이야. 아플 예. 거예요. 저를 선임해달라니까요. 식사 못하고 계시면 가서 LTV 꼽아보라니까. 바로 유동식 넣으면서 갑시다. 구속 취소 안 해줍니까? 아유 무슨 구속 취소입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가시는 길 편하게. 아니 근데 그 이거는 그냥 떠도는 소문이어서 방송에 좀 부적합하게 얘기 구경 씨가 싫어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 유동식 말씀하시니까 평소에도 그런 걸 즐겨 드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관절 이유로 그런 네. 소문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꼽습니다. 바로 뽑아서 근데 이분이 어쨌든 V0라고 이제 저희들이 불렸는데 이게 어제 보도 뭐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최은순 씨가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엄마가 이제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날 김건희 씨가 직접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근데 남편 윤석열도 전화를 걸었다. 근데 그 전화 상대가 이제 주진우 그 당시 대통령실 실세였죠. 그리고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다. 이렇게 전화를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개인 비리 재판 김건희 일가 개인 비리 재판에 비서관들이 이렇게 동원이 됐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두 분은- 아니,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자체가 김건희 씨 가족의 어떤 개인 법률 사무소 비슷하게 네, 로펌이죠, 네, 로펌. 로펌이 된 거예요. 아니, 로펌은 이런 짓 안 해요. 그렇죠. 네. 심지어 네. 예, 실제 진짜 로펌은 이런 짓 안 네. 한다. 근데 이게 보면 무슨 청소부입니까? 법률비서관,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영부인 그 장모, 아니 그 대통령의 장모, 영부인의 친정엄마의 그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뭘 한다고 이걸 왜 이게 국정운영과 무슨 상관이 아니 있습니까? 전화번호 전화 통화 내역 뒤져보면 그때 당시 대통령실 통화 내역 뒤져보면 그 의정부지방법원이었나요? 이분 재판 맞아요. 받던 데가 거기 맞아요, 의정부. 판사실 전화번호 한두 개 찍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가 구속시켰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재판부에 전화하죠. 잘하자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저는 엄청 경로하시지 않으셨을까? 경로했겠죠. 예. 엄청 경로했겠죠. 예. V0와 V1이 동시에 경로했을 거고 예. 뭐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중간에 가석방돼서 나왔잖아요. 가석방돼서 나오는데 그 가석방 과정은 과연 어떻게 또 이루어졌을지. 당시에 재판정 취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 최은순 씨가
그 처음에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막 거의 난동 비슷하게 고난이 정확히 소리 이렇게 지르고 막 얘기했어요. 난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옆에 그 여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네. 이 청원 경찰들인가 이분들이 이제 양쪽 팔 붙잡고 진정시키고 끌어내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은순 씨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감히 있어? 나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누군지 알아?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세상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화폰을 왜 들고 다닙니까? 그리고 장관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김건희 영부인 전화번호니까 잘 입력해놓고 전화 오면 잘 받아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의 주체는 김건희였다. 그러니까 비서관한테 아무한테나 쓱쓱 전화하고 국정원장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통화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근데 당시 그러니까 그 최은순 씨의 장고증명서 위조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걸로 항소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네. 돼요. 근데 저도 그때 취재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막 약이라 죽는 그 장소가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른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 그럼 약을 드셔야 되는데 행위는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구치소에 가서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구치소에서 구치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구치소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거의 집중발고 코스프레로 보는 거죠. 혹시 그때는 그 속옷만 입고 바다에 누워 계시진 않았대요? 아 근데 이게 뭐 그렇지만 좀 진짜로 하겠다는 사람은 행동을 하지 마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굳이 구치소 들어가면서? 아니 근데 CBS 이정주 기자께 물어보고 싶어요. 하느님은 네. 생명을 존중하잖아요.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느님 옆에서 왜 CBS 죽겠다고 난리야? 다른 거. 하느님 뭐 이런 거. 제 영역이 저 교계뉴스 해볼까요? 교계뉴스? 네, 제 영역이 아니라서 네, 훅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이제 질문 받는 기자는 아닌데 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살짝 업을 위해서 네. 제가 저도 사실은 예전에 법조 출입할 때 그 최은수 씨랑 22년째 소송이었던 정대태 씨 아, 유명하죠. 그 따로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게 따로 이렇게 사무실을 내고 한 6평짜리 사무실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갔어요. 오라고 그래서. 그걸 가니까 정말 빼곡하게 그 최은순 씨와의 소송 기록, 그 김건희 일가에 대한 뭐 그 조사 일지가 예. 6평 방에 빼곡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억울했는지 그거를 22년째 소송하면서 자기 얼마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맞아요. 맺혔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날짜 사실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이랑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 순간에 얼마나 정대태 씨는 또 이렇게 약이라도 갖다 주고 싶었겠죠. 그 정도 하시죠. 제가 할게요. 네, 근데 저는 왜 주진우를 처음부터 지명했냐면 제가 또 주진우 담당 일진이잖아요. 전문 기자 주진우 네. 전문 기자. 어, 이제 그렇구나. 주진우는 제 담당 일진입니다. 왜냐하면 주진우님 뭐 단계 게이트 시작해서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간염으로 그렇죠. 병역 비리 네. 그 병역 비리 의혹. 네, 네, 그 처음에 관보에서 꺼낸 게 저거든요. 어. 네, 왜냐? 관보에서 컨트롤 그 C 해보세요. 안 찾아집니다. 어. 그 노가다로 찾아야 돼요. 노가다로 관보 들어가서. 네. 네. 제가 처음 찾아서 매불쇼하고 뭐 여러 군데 사용하더라고요. 네. 했는데 이 주진우 의원은 저는 이 100% 통화할 줄 알았어요. 왜냐? 이게 이제 대통령이 설명은 뭐냐면 김건희 네거티브 팀. 그러니까 김건희의 윤석열 후보 시절에 2021년 6월부터 그 당시에 이제 강남에 이번에 나왔죠. 세 개 팀 비선 팀이 있었거든요. 예. 교대팀, 양재팀, 서초팀. 그 중에 이제 교대팀 거기가 이제 주진우 당시 변호사죠. 변호사 사무실이 그 교대팀의 메인 그 본거지였다. 네, 그래서 활동한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단독했잖아요.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노가다 하지 않고도 이미 한 달 전부터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세 사람은 반드시 3대 특검에 갈 거다. 왜냐면 윤 씨, 김 씨, 주 씨. 세 명 갈 수밖에 없다. 주요한 역할을 진짜 우직하게 했어. 네. 그래 나서 이분께서는 갈 수밖에 없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예,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구조상 이 사람이 있었던 위치 그리고 내란이 있었던 이후에 이 사람의 행위 같은 걸 보면 아주 주요한 역할을 진짜 우직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방탄용으로 그거예요. 대표 후보 출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분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제가 이제 쭉 봐오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때도 네거티브 팀에서 뭐 김건희 뭐 허이양령 나오고 도이치 나오고 최은순 나오고 뭐 줄리 나오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막 바바박 쓰니까 네거티브 팀 현장에 있는 그 당직자나 의원들은 그 거기서 이제 발발을 떨어. 야 이거 빨리 막 물어보니까 조임 대비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답변 없으면 답변 없다고 기사 내겠다고. 이제 압박을 왜 마감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압박을 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요. 누구를? 주진우의 페이퍼를. 예, 주진우 피지가 안 나오면 못하는 거야. 네.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거를 다 주진우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밑에서 주진 밑에서 같이 페이퍼 그 네거티브 밑에서 옮기고 있던 사람이 조지현 의원 지금 현재. 아.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그냥.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조지현 네. 현역 의원이죠. 예. 조지현 의원이 거기 팀에 같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막 이쪽에서 왜 이거 안 되냐 윤석열 후보한테 직접 물어보면 예. 그 조지현한테 물어봐 막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고 그거는 전달하는 역할이고 페이퍼는 주진우가 쓰거든요. 근데 또 안에서 또 네 분이 있었게 뭐냐면 페이퍼를 엉망진창으로 써. 예, 그러니까 잘못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보이지 못했어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역질문이 들어가지. 그러면 이거 2차에서는 조작에 가담하셨다는 소리네. 이렇게 이제 질문 들어가면 예. 그 중간에서 계속 누가 그래요 저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A를 물어봤는데 계속 B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2차 시기 조작을 물어봤는데 계속 1차 시기를 얘기해. 딴소리하고. 아니 알았다니까 2009년 안 물어볼 테니까 이거만 답변해 주라 네. 그냥 간단하지 않냐. 본인 병역 비리 물어봐도 그러시던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계속 물어보다 보면 이게 답변이 엉키는 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를 못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주진우 의원 스타일이 그 자기는 쏙 빠지고 답변하는 사람한테 독박 씌우는 아. 그런 스타일이라고 제가 거기 팀에 있던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건 주진우 스타일이 아니라 검사 스타일 아닌가? 검사 스타일. 정확합니다. 이걸 검사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근데- 자기네들이 해놓고 나서 한동훈, 주진우, 이현모가 셋 다 이렇게 일한대. 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역시 변호사님. 검사들하고 사이 나빠도 되죠. 영업에 지장 있으시죠. 아니 어차피 걔네들 곧 있으면 문 닫아. 어차피 뭐 추석 전에 정리될 것 같으니까.